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및 계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는 국민들과의 절연은 해야 하고 여론 조작 세력, 다시 말해 한동훈과의 절연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당 안팎의 상당수 세력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을 통해서 계엄, 윤 대통령과 절연하잔다. 이해가 안 된다. 계엄 해제는 이미 1년 전에 됐고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탈당했다. 더구나 장 대표는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무엇을 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우리 당 소속이 아니어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재판이 허용된다면 우리도 그 부당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 탄핵 소추권은 국회의 헌법상의 권한인데 국회는 남용해도 되고 대통령은 안 된다고 하니 그 부당함의 호소가 윤어게인이다. 당이 함께하는 것도 아닌데 절연하라니라면서 윤어게인 운동과 절연하라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더구나 대법원이 유죄임을 판단한 자는 대통령이고, 여기서 대법원이 유죄임을 판단한 자는 대통령이란 말은 이재명을 의미합니다. 어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영의 몸이 된 그 부당함에 대한 자발적 운동, 정치권은 용기 없어서 나서지 못하는 운동을 절연하자니라면서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하라는 그런 주장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절연체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과 전기가 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론조작과의 절연은 안 된다니 부족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어렵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김 의원이 말한 여론조작과의 절연이라는 것은 소위 한동훈 당원 게시판 그 사건과의 절연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다시 말해서 한동훈을 징계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정신나간 당 안팎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미 탈당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자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운동,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절연하라고 하면서 이 여론조작범인 한동훈과는 절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렇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을 제명해야 당 혁신이 가능하다는 한 정치인의 인터뷰 기사를 우연히 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윤통이 이미 탈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절연 노래를 불렀구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정치인 인터뷰했다는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당을 떠났다는 것도 모르고 아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해야 당 혁신이 가능하다, 이따위 참 기본적인 팩트도 모르고 소위 언론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김민전 의원의 이 같은 지적들을 소개하면서 존경하는 김민전 의원보다 모자란 저는 매일매일 화가 납니다. 당원 동지들도 매일 같으신 것 같고요, 라고 뼈있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장동혁 당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해서 지금 많은 자유우파 애국시민들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동혁 너마저 지금 이런 비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당 안 또 당 밖 온갖 곳에서 장동혁 대표를 압박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은 버텨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현실상 지금 당 안팎에서 워낙 압박이 강해졌기 때문에 최대 표현을 여러 절제를 하면서 가령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당의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혹은 기자회견문에 윤석열이란 이름은 아예 포함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일각에서 계속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든지 나름대로 최대한 고심의 흔적은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그를 지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혹은 비상계엄 문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태도였는데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지금 상황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더구나 또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사과를 해서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비판하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물론 이 문제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6월 지방선거가 있고 올해 새로 해가 시작됐고 계속 당 밖에 소위 제도권 언론인이 혹은 구닥다리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 안팎에서도 지금 장동혁 대표의 기존 이 사과 거부 이런 부분에 대해 확고히 떠받쳐주고 지지해주는 세력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 불가피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쓸데없는 계엄 사과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운동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분노 같은 게 지금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30 각성한 청년층을 아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자유대학을 이끌고 있는 박준영 대표가 어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따라서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제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했는데, 단식투쟁하다가 아마 어젯밤인 걸로 보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서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날이 아마 추워서 가령 뭘 켜놓고 이렇게 단식을 한 모양인데 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걸로 보입니다. 박준영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내란 재판을 앞두고 직위원 판사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면서 그동안 1인 시위 그리고 어제부터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박준영 군은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언론이 이 사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학은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집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반공을 내세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지지 집회를 한다든지 반공 캠페인, 청년정치 참여 독려 등을 해왔으며 SNS와 오프라인 집회를 통해 상당한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박준영 대표는 자유대학 설립에 참여한 핵심적인 청년입니다. 연세대 공대 전기전자공학부 19학번으로 집회연설 1인 시위, 온라인 메시지 등을 통해서 계엄 사태 이후 재판 국면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박준영 군 같은 경우 주목받는 게 개인적 배경, 즉 집안 배경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준영 대표의 부모는 모두 좌파 성향 인사들입니다. 부친은 문재인 정권 시절 MBC 사장을 지낸 박성재 전 사장,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의 핵심 인물로 활동해서 MBC 사장까지 초고속 승진한 언론계의 아주 좌익 성향 언론인 중에 대표적인 인사 중 한 명입니다. 또 박준영 군의 엄마도 문재인 정권 시절 대통령 비서실 뉴미디어 비서관을 지냈던 정혜성 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모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잘 나갔던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좌익 집안의 집안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박준영 대표의 경우는 확고한 자유우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과거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 부친은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 무슨 국회의원을 하든지 혹은 고위공직을 지냈는데 그 자녀는 좌익운동을 한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세상이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돼서, 즉 4050 또는 60세대의 초반, 이런 부모 세대는 좌익 성향이고 20대
이런 자식 세대는 우파인 그런 집안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오늘 국민의힘 당직 인선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도읍 의원의 사퇴로 공석인 정책위 의장에 경남 3선인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 정점식 의원은 과거 한동훈이 들어서서 한동훈에 의해 당시 정책위 의장에서 쫓겨났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또 한동훈 일가 연루 의혹이 아주 농후한 이른바 당원 게시판 게이트에서 그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했던 여론 조작의 비난 대상이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그동안 비워뒀던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수도권 원외 인사로 호남 출신인 조강한 경기도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을 주도하는 핵심 요직입니다. 정점식 신임 정책위 의장은 2024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정책위 의장입니다. 지난 대선 패배 직후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사무총장도 지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당내 이른바 친윤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정점식 의원은 과거 정책위 의장을 지내다가 2024년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당대표로 선출된 뒤 교체됐습니다. 당시 그는 친한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결국 이런저런 온갖 당내의 친한계 세력 그리고 한 딸의 공격 이런 걸 받으면서 결국 물러나기는 했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과 상당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조강한 신임 최고위원은 수도권 원외 호남 출신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이었을 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오다 2022년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조강한 최고위원의 고향은 전북 군산입니다. 이듬해 9월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리며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2024년 4.10 총선 때 경기도 남양주 병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은 낙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당대표 정무실장직을 신설하고 MBC 사장 출신 비례대표 의원인 김장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장겸 신임 정무실장은 당대표 비서실장과 역할을 분담해 대표를 보좌하고 정무적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장 대표는 또 최고위 논의를 거쳐서 윤민우 신임 윤리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신임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이 한동훈 세력의 공격에 따라 사퇴함에 따라 2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윤민우 신임 윤리위원장은 과거 중국의 여론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도서는 등 여론조작 관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자유파 성향의 그런 지식인으로 한동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신임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내릴 것이 확실시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